소렌 키르케고르는 심연을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실존적 공허로 해석했다. 그는 인간이 삶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무의미함 속에서 자유를 인식하고 그 자유가 가져오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이 공허 앞에서 단순한 지식이나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앙의 도약이란 종교적 신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는 행위이다. 이때의 심연은 혼돈이 아닌 잠재된 성장의 공간이다. 반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심연을 허무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기존의 도덕과 가치가 붕괴된 허무의 순간에 도달할 때 이를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라는 구절로 인간이 허무와 대면하면서 자신 역시 그 공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니체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초인, 우버먼스치의 개념을 제시한다. 초인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니체에게 심연은 단순히 무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여기서 초인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의 도구로 삼아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키르케고르와 니체 모두 심연을 변화를 위한 관문으로 보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결단과 신념이 심연을 넘어서는 열쇠라고 주장한 반면 니체는 허무를 초월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가치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의 세계에서는 신념을 통한 의미 부여가 중요한 반면 니체의 세계에서는 의지와 창조의 힘이 중심에 있다. 그들의 철학에서 심연은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며 이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두 철학자가 제시하는 심연의 중요성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심연을 단순한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성장의 필수적인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과제이다. 이제 다음 주제인 심리학에서의 심연과 융의 그림자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심연을 인간의 무의식, 특히 집단 무의식의 심오한 층위로 해석했다. 그는 인간의 심층 구조에 존재하는 원형, 아어커타입 중 하나로 그림자를 제시하며 심연을 자기 내면에 숨겨진 측면과 대면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한 성격, 충동, 욕망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 그림자는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융은 이런 그림자와의 대면 없이는 인간이 진정한 별표 자기 실현, 인디비조에이션, 별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연은 곧 억압된 자아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그것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말로 자기 완성의 핵심이다. 심연에 내려가는 여정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의 통제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억압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투사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 실은 우리 자신 속에 억압된 모습일 수 있다. 심연 속 그림자와 대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내면에 통합하는 것이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통합의 과정은 인간 성장의 필수 단계로 여겨진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에너지와 창조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선악의 구분을 넘어 자신의 복합적인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심연 속에서 발견된 그림자는 통합되면 인간적 깊이와 자비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피할 경우 그 억압된 에너지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인간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삶에서 반복적인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연 속으로의 여정은 종종 꿈, 환상, 혹은 예술과 같은 무의식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그는 별표, 적극적 상상, 액티브 이매저네이션, 별표과 같은 기법을 통해 내면의 심연과 의도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탐구가 아니라 감정과 직관을 동반한 통합적 경험을 의미한다. 심연과 그림자 통합의 여정은 영웅 신화와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영웅이 외부 세계의 위험과 싸우며 성장하듯 인간은 내면의 심연에서 그림자와 맞서야 한다. 이 여정의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자아로의 변모이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별표, 개인적 구원이자 동시에 집단적 성숙, 별표로 보았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더 나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심연과의 대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자아 성숙의 관문이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통합을 넘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며 인간으로서의 전체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다음은 문학에서의 심연과 그 상징성에 대해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문학에서 심연은 인간의 내면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별표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이 엘리에리, 별표의 신곡에서 심연은 지옥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영혼의 타락과 정화를 동시에 상징한다. 단테가 지옥의 여러 층을 통과하며 죄와 벌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세계의 모험이 아니라 내면적 성찰과 자기 정화의 여정이다. 각 지옥의 단계는 인간의 다양한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하며 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신을 직시하고 정화하는 과정과 같다. 단테의 여정은 결국 심연을 내려가야만 천국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연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이다. 별표 조지프 콜레드, 조저프 칼레드, 별표의 어둠의 심연, 하우트 오브 다운니스 에서는 심연이 인간의 문명적 외피 뒤에 숨겨진 내면의 야수성을 드러낸다. 주인공 마를로우, 마오로, 각 콩고강을 따라 탐험을 나서는 과정은 외부 세계를 향한 탐험이자 동시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그가 심연 깊숙이 들어가 만나는 인물인 별표 커츠, 별표는 문명과 도덕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잔혹함에 빠질 수 있는지를 상징한다. 커츠는 심연 속에서 자신의 야수성을 완전히 수용한 인물이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의 파괴를 경험한다. 콜레드는 심연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문명의 취약함을 폭로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에 지배당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는 심연과의 대면이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것이다. 단테는 지옥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죄와 인간 본성의 어둠을 인정하고 정화된 존재로 변모하며 마를로우는 커츠의 타락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도 숨겨진 잔혹함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결말을 제시한다. 단테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반면 콜레드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냉혹한 인식을 남긴다. 이는 심연이 희망과 절망 모두를 내포한 모호한 공간임을 시사한다. 문학에서 심연은 종종 주인공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두려움과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영웅 신화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티프로 영웅은 심연과 같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거듭난다. 심연은 단순히 공포나 혼돈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의미와 삶의 방향이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학에서 심연과의 대면은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인공의 여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내면에도 심연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이는 개인적 성찰을 촉진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그림자와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만든다. 문학 속 심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아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을 상징한다. 이제 다음 주제인 종교에서의 심연, 혼돈과 구원의 경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